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번째 시간 코칭의 목적지 설정을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요, 출발지, 나의 상태, 나의 단계, 나의 수준, 나의 레벨을 체크하는 시간이었다면 오늘은 그것을 다음 시간, 그러니까 이어서 할 바로 목적지, 나의 그 레벨을 테스트했으면 그 레벨에 맞게 목적지를 설정해야 되겠죠? 그것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살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6절에서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운동장에서 다람쥐를 하는 사람은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누구야? 한 사람밖에 없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기기를 다투며 모든 일을 절제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승리의 관을 얻고자 정말 애를 쓴다 라는 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향성 없는 것 같이 절대 하지 않고 또한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않는다라는 그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일평생 그에게 있어서는 목표가 있었어요. 무엇이었죠? 바로 유럽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과 왕들을 또한 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이외에는 또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정말 치밀하게 또 했고 또 총 4채 또 많게는 5차의 전도여행에 걸쳐서 이 사역들을 감당했던 걸로 볼 수 있죠. 잠언서에서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 때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 누구다? 여호와이시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목표를 잘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목표 비전을 주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목표를 오늘 시간을 통해서 지혜롭게 잘 짜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비전으로 허락하셨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장에서는 코치와 피코치가 건강한 상태에 대한 이슈를, 그러니까 나의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것들을 봤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했고요. 2장에서는 코치가 영적 건강 상태의 결과를 보고 평가하고 처방하는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 전략의 기획안을 만드는 과정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 설정. 자, 동기부여 강사인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목표가 없는 인생은 어떻게 해요? 목표를 가진 사람을 위해 일하게 된다. 그러니까 목표가 없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있다면 목표가 있는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목표가 없는 A라는 사람은 결국은 목표가 있는 B라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표가 있는 인생과 없는 인생의 큰 차이가 여기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목표가 있는 인생은 결과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100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탄주를 앞두고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62%는 계획을 달성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22%만 달성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목표를 갖고 계획을 짜고 했던 사람들은 62%의 계획이 달성했지만 그렇지 않은, 정해지 않은 사람은 22%만 달성했다. 또 새해가 시작되면서 인생의 목표를 가진 사람은 6개월 후에 그가 세웠던 목표의 몇 프로? 46%가 성취되었지만 목표가 없는 사람은 4%만 성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직장인들 간에 또 85%가 자기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를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부장님이 있는데 또는 회사 CEO가 있는데 우리 회사는 올해 이렇게 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또 목표를 정해주고 그 목표에 대한 실행 전략들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직장인들 85%는 그냥 맡겨진 일에만 그냥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그걸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이 일이 회사에 어떤 영향, 그 CEO가, 그 사장이 이런 목표를 정했기 때문에 그 목표에 따라서 이 업무를 직장 그 동료들에게 주었는지에 대한 하달했는지 이유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표를 잘 정하고 그 목표를 그냥 단순하게 나는 이렇게 해갔다, 그러니까 뭐 이런 산이 있으면 여기 찍을 거야 라는 그렇게 단순한 목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건 이제 오늘 내용을 좀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어떻게 세워야 될지를, 그리고 그것을 공유해서 나가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래서 목표는 어떤 목표냐? 의미 있는 목표를 세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보다 어떻게 더 행복하다. 의미 있는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해요. 그냥 단순하게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이렇게 찍고 저 산 갈 거야 라고 그렇게 목표하면 안 돼요. 그것은 목표가 아니라 목적이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코칭에서 말하는 것은 의미 있는 목표입니다. 이해되셨죠?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스코틀랜드 재활병원에서 무릎 관절 수술을 받은 사람이 걷는 산책 프로그램에서 목표를 세우고 걷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몇 배? 2배. 휠체어를 타는 사람은
3배의 효과를, 빠른 효과를 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짜서 구체적인 목표를 정했다는 것이죠. 자, 미국 동부 하버드 대학교, 유명한 학교죠. 하버드 대학교 한국 학생이 40%가 어떻게 해요? 중도 하차한대요. 왜냐면 이들의 목표는 하버드 대학교 들어가는 게 목표였어요. 한국 사람의 대부분이 안타깝게도 대학교 들어가는 게 목표를 잡고 갔단 말이죠. 그래서 대학교로 들어갔더니 목표를 이뤘어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내가 왜 하버드 대학교를 가고 무슨 과를 전공을 선택할지, 그리고 그것이 왜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목표와 그거에 대한 내용이 없다 보니까 이미 들어가고 중도하차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제생들의 90%가 몇 명이에요? 한국 학생들이라는 충격적인 내용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버드 대학교 가서 그들이 학교마다, 미국 학교는 그 학교마다의 특색들이 있어요. 저희도 신학교마다 특색들이 있고, 제가 나온 학교는 이제 교회론에 관련된 특화된 신학을 가르치는 학교거든요. 이렇게 특화되어 있어요. 이제 플로 신학교라는 데가 있어요. 한국 목사님들이 많이 가는데, 여기는 선교로 유명한 학교예요. 리버티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는 상담으로 유명한 학교고요. 이렇게 그 학교마다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버드 하면 하버드에 대한 쉽게 말하면 MIT라고 들어보셨나요? MIT 공대라는 말 들어보죠. 여기는 공과대학이, 공과로 유명한 데고, 학과는 인문학으로 관련돼서 유명한 학교란 말이에요. 법학과. 그러니까 이것에 관련된 학교의 이 시스템을 알고서 학생들이 가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하버드니까 간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구체적인 목표가 정확히 되어 있지 않으니까, 또한 들어갔을 때 적응을 못해서 40%가 중도하차라고 낙제생이 90%가 되는 것이죠. 단순한 목표를 세우면 안 됩니다. 자, 목표의 성취는 뭐예요?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돼요. 그냥 목표를 세웠다고 해서 그 목표가 그냥 하룻밤 자고 나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가가 분명히 따른다는 겁니다. 그 대가의 하나는 무엇이죠? 인내심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 기간이나 숙련도 상관없이 그 일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농부가 추수를 기다리는 것처럼 인내를 배워야 되죠. 야고보의 주제 중에 하나가 또 중요한 게 인내죠. 자, 그 다음에 자제력이 필요합니다. 자제력은 스포츠 선수가 자기 몸을 조절하는 건 일과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자기 관리가 뛰어나야지 탑스타가 되는 거 아시죠? 네. 운동선수들이 단순하게 체력적으로 엄청 뛰어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아시는 손흥민. 그 아버지도 송기정 씨였던가 이름이요? 그 아버지도 축구 선수였고 손흥민 선수를 지금의 탑스타로 키웠잖아요. 근데 엄청 중요시하게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늘 겸손해라. 그리고 늘 어떻게 해요? 자제하도록 시켰다는 거예요. 경기 전날 그러니까 경기 전후로 절대 술 먹지 마라. 보통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우승했을 때 막 술 먹고 하잖아요. 절대 경기 전후로 술 먹지 말라. 입에는 술도 대지 말라 못하게 하고, 네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결혼 생각도 하지 말아라 할 정도로 엄청 철저한 자기 관리를 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탑스타들은 이 자기 관리가 되게 철저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망, 여기서 좀 한국말로 쓰다 보니까 앰비셔스라는 단어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 야망이라는 단어가 조금 안 좋은 뉘앙스가 이렇게 있는데요. 야망이라고 보다는 뭐랄까요? 어떤 그 열정. 그러니까 물론 이제 패션이라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이 야망이 그 목표 또는 소명 플러스 열정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비전이 아니라요. 여기서 이제 비전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어떤 목표를 향해서 이루고자 하는 뭐랄까 욕망이라는 단어는 어쨌든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냥 영어로 하면 딱 제가 표현하기 쉬운데 앰비셔스 하면 딱 편한데 한국말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단어가 없을까요? 어떤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되게 성취욕, 네, 성취욕 같은 개념이죠. 뜨겁게 불타오르는 성취욕.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서 이것은 비전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열정, 내가 한 영혼을 오래 구원하고자 하겠다는 그 열정의 뜨거움. 그러니까 단순한 열정은 열심을 내는 건데, 이 앰비셔스는 어떤 목표를 지향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뜨겁게 노력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열정. 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열정은 비전에서 나온다라고 표현했죠. 이해됐죠? 그래서 이게 같이 이제 표현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정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낙관적이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긍정적인 사고 가운데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이 대표적인 게 누구죠? 12정탐군 중에 2명의 정탐군인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으로써 우리가 나아가겠다라는 그 낙관적인 믿음을 갖고 있죠. 10명은 부정적이었지만 이 2명은 하나님을 갖는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나아갔죠. 그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가? 그 대가가 반드시 당신을 만들어낸다. 자, 그 다음에 목표는 스마트하게 작성하라. 스마트하게. 그러니까 영리하고 지혜롭게 작성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측량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달성할 수 있도록 가치 있게. 목표를 정하는데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대부분이 많이 정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했던 게 뭐예요? 우리가 이 전 단계 6장에 살폈던 우리의 레벨을 테스트하는 거였잖아요. 우리가 목표를 정했는데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지, 나의 그 능력치를 테스트해서, 예를 들어서 줄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내가 올해 1년 동안 줄넘기를 한다. 그런데 내 지금 실력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줄넘기가 하루에 1000개를 절대로 못하니까 이렇게 세우지 않고 하루에 100개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러면 100개로만 내가 일단은 한 달을 한다. 이렇게 정하는 거죠.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무턱대고 1000개, 10,000개 정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가치 있게. 자, 이 줄넘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살 빼기 위해서. 가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제대로 했는지 측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언제? 내가 퇴근하고 나서 또는 저녁 먹고 나서 시간을 정하는 거죠. 그리고 매일 일주일 중에 하기는 힘드니까 월, 수, 금 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거를 어기면 여기에 저금통을 만들어서 여기다 벌금 하루에 10,000원씩, 또 너무 세면 한 5,000원씩 내겠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을 정했고, 헌신적으로 했죠. 책임감 있고 만족스럽게. 그다음에 팀과 함께 한다. 그래서 나 혼자 하기 힘드니까 같이 할 수 있는 메이트, 우리 아내가 됐던, 우리 아이들이 됐던, 또는 친구가 됐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목표 설정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지만 한 인생과의 관계에 있어도 지혜롭고 명확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요 관계에 대한 것도 목표 설정, 이것이 될 수 있다. 자, 목표를 이루는 비결을 이야기하는데, 쓰여진 목표를 가져가라. 무슨 말이냐면 머릿속에 있는 아무리 좋은 계획은 눈에 보이도록 설명하라, 상세하거나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속으로 그냥 그치고 말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메모하라. 메모. 그래서 중요한 거죠. 메모했을까? 그 다음에 자신의 의견을 생생하게 바라볼 수 있고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되고 새로운 깨달음이 첨부되고 그리고 변화하여 자기의 것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메모의 중요성. 그 다음에 목표를 매일 점검해라. 목표를 눈에 보이는 곳에 두어라. 목표가 성취되도록 해라. 그래서 이거 중에 하나가 중에 뭐였죠? 내가 반 1등 하겠다 해서 우리 학생들 이렇게 책상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목표 그려놓잖아요. 전교 1등. 드라마 같은 데나 보면 여러분들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내가 올해 10등 안에 든다. 저도 이제 옛날에 했었는데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게 하라. 그 다음에 선거할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한다. 그 다음에 최상의 목표, 내가 할 수 있는 레벨치의 최상의 것으로 이 목표를 정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목표는 하루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실천을 달성할 수 있다. 실천해야. 목표는 작고 분명해야 하고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눈앞의 현실을 가리지 않는다. 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하나 또 이야기할게요. 짐 퀵이라는 분이, 유명한 분이 계세요. 코칭으로 되게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코칭해 주신 분이 오바마 대통령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 그 사장이 있죠. 그다음에 팀 쿡 등 애플 사장 등 이 많은 사장님들을 코칭해 줬던 사람인데, 이분이 성공하는 10%의 그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다. 코칭을 자기가 해보니까 그들이 성공했던 10%의 사람들이 공통점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요 3가지라는 거예요. 3가지. 자,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그들이 행하는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스마트폰 보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뭐요? 보통은 우리가 투두에서 오늘 해야 할 일을 이렇게 리스트를 적는단 말이에요. 오늘 뭐 친구랑 만나고 뭐 해야 되고 뭐 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거를 적는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거를 적는다. 뭐냐? 오늘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리스트를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이것은 반드시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것은 하지 말고, 이런 건 하지 말고, 이거는 친구들과 뭐
만날 수는 있는데 커피숍을 가서 오랜 시간 동안 잡담해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 또는 TV를 좋아하시는 분은 TV를 내가 오늘은 1시간 이상 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리스트로 뽑는다는 거예요. 해야 할 것들을 뽑기보다 요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멀티태스킹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 개를 동시에 한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뭐 책을 보면서, TV를 보면서,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세 가지를 동시에 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이제 멀티가 된다고 할 수 있어요. 뭐 길거리를 가면서 음악을 듣는다든지.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뇌는 절대로 멀티태스킹이 되지 않도록 구조화되어 있대요. 이분의 말에 의하면. 이것을 의사들한테 물어봤더니 된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행위로서는 되는데 그것에 대한 능률적인 부분에서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했을 때 동시에 두 가지의 일을 했을 때 효과는 반드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한 가지의 일을 했을 때가 더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지금 영상 작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처럼 이제 성경이나 이런 신앙 강좌를 해야 되는 등등, 또는 행정적인 일을 4가지가 이렇게 저에게 오늘 하루의 일 가운데 맞춰졌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를 이거 하다 이렇게 하면서 3가지를 동시에 왔다 갔다 하면 능률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는 설교만 반드시 일을 먼저 순서적으로, 아까 우리 배웠죠? 선택과 집중이었죠? 순서를 정해서 반드시 그걸 먼저 하고 이걸 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또 대표적으로 멀티태스킹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책을 읽으면서 다른 일을 절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는 묵상을 하면서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묵상은 묵상만 하고 책은 책만 읽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야 이 3가지를 했다. 왜 이렇게 됐냐? 자, 첫 번째, 스마트폰을 하지 않는 것은 과부하를 막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뇌가 처음에 일어나서 이제 정보를 받아들 준비를 했을 때 막 정보를 많이 흡수한다는 거예요. 근데 스마트폰을 보다 보면 유튜브가 됐건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영상이나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어떻게요? 내가 보지 않아도 안 봐도 될 불필요한 정보들이 오늘 아침에 시작할 때 막 흡수가 된다는 거예요, 뇌에. 그렇게 되면 정작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 오늘 하루 삶을 하면서 계획을 짜면서 나가야 할 정보들을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뇌가 흡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정보의 과부하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뇌가 오늘 예를 들어서 100% 이런 정보들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다른 정보들이 뇌 속에 아침부터 들어옴으로써 마땅히 들어야 할 정보를 듣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치매. 이거는 뭐냐면, 이와 같이 해야 될 것들과 막 이런 것들 또는 여러 가지를 하게 되면 바보가 된대요. 스마트폰을 의지하게 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빠져 있어서 오늘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거에 대한 의존성이 점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치매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빼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정작 오늘 해야 할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반드시 적음으로써 오늘 해야 할 것들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디지털 치매는 바로 그것이죠. 그러니까 치매는 무엇이냐면 내가 오늘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까먹게 되는 거잖아요. 왜요? 다른 것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게 되므로 해야 할 것들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멀티태스킹,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다 보면 사실 정말 해야 될 것들을 집중하지 못하게 우리 뇌 구조를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의 세부 사항들을 관심을 기울할 때 그것들을 이 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짜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내용들, 그래서 이 내용들, 이게 또 이거잖아요. 생생히 바라보고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한다는 게 결국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제거하고 오늘 해야 될 것들을 제대로 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막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지혜롭게 잘 갖고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5번째는 반드시 팔로우 코칭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요거 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갔어요? 목표 설정을 하기 위한
방법들을 대해서 이렇게 1번부터 1번에 또 큰 줄기자인데 이렇게 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자, 결과가 따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고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 대가. 그 다음에 스마트하게 목표를 설정하라는 거, 지혜롭게.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비결, 방법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 다섯 번째는 뭐냐면 지속적인 관계. 내가 지금 이 목표 설정을 하고 이루는 관계를 반드시 누군가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코치가 필요하다. 코칭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코치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저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리더들, 서로가 코칭이 돼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공유함으로 공감을 갖고 코칭을 해주라. 그 다음에 매월 점검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대책과 수립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매일 이 메모와 내용들을 읽고 자, 기도 제목으로 이것도 넣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표 설정됐던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 이렇게 읽겠습니다. 오늘 운동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읽으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기도 제목으로 갖고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리더들이 관심을 갖게 해라. 여러분들을 코칭해주는 서로 관심 갖게 하고 이것을 성취했을 때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리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목표를 정할 때 지킬 일, 이 목표를 정했으면 그것을 지켜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진단을 정확하게 했는가 판단을 반드시 하라는 거고 정확한 목표에 대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자, 목표가 장기적인 비전과 목적에 적합한가도 나타내야 됩니다. 자, 주가는 단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영향을 받지만 장기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따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식을 이제 설명하는 건데요. 주식을 할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 단순하게 쌀 때 파고 비쌀 때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기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는 주식을 이야기를 할게요. 요 삼성의 가치를 보고 그 주식을 사고 투자를 한다는 표현이에요. 주식은 투기하면 대부분 망합니다. 노름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무엇이 되냐면 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삼성이 기업의 가치, 인륜적이냐 또한 어떤 기술을 갖고 또한 사람들에게 보편적 가치 가운데 나타나냐. 그러면 이 기업을 어떻게 해요? 투자. 그러니까 나의 돈을 이 기업에 어떻게 해요? 빌려주는 거예요. 이게 주식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그러면 내가 나의 돈을 갖고 이 삼성이 핸드폰을 새로 개발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수익이 나면 어떻게 해요? 그 수익에 대한 배당금을 나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원래 말하는 건전한 주식의 구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이렇게만 보고서 하면 안 된다. 기업의 가치를 보고 결정이라. 그 얘기입니다. 자, 하물며 주식도 이러는데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신의 열정과 내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내 스스로를 계속 대화하면서 나에게 용기를 붙들어주고 있는가. 그리고 이게 세운 목표가 하나님의 뜻인가. 즐겁게 하는 것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예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살 빼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운동하는 것도 살 빼는 거, 운동하는 거, 또는 교회 봉사하는 거, 누군가 만나는 거, 또는 뭐 자녀, 손자, 손녀들을 보는 거, 집안을 살림하는 거, 그 모든 목표가 하나님의 뜻이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당신이 사역하는 팀과 또 함께 나눌 수 있는가? 또한 성취할 것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가? 이것을 내가 성취할 자신감이 있는가? 또한 이것을 투자할 만한 목표가 되는가? 설명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8가지 일을 가지고 목표를 재정리해보면 어떨까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이 8가지 내용을 여러분들이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목표를 정할 때 이 8가지를 갖고 정해서 점검을 하시고 그런 가운데 수정할 것이 있으면 계속 발전시키라는 거죠. 발전.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자, 7번째. 목표에 대한 기억할 일들은 무엇인가? 목표를 적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큽니다. 요까지 한 것을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생각하는 거로만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메모를 하시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사역과 삶의 변화는 반복적인 습관과 고뇌의 내 속에서 점점 굳어지면서 형성됩니다. 이것이 습관이 된다는 겁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이게 왜 이렇게 될까죠?
잠깐만요.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 책, 여러분들 책 있죠? 책을 한번 보시면 할게요. 자, 페이지죠? 91페이지. 자, 그렇게 되고, 자, 목표는 2번이죠? 목표는 기도가 없이는 성취될 수 없어요. 그래요, 맞아요.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이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동기, 어떤 것을 위해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이것을 목표할 수 있는 인내를 주시고 결단력을 달라고 또한 믿음을 달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를 마음속에 되새기고 매일매일 그 목표를 보고 성취되도록 기도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잠재력을 폭발하여 도와주셔서 성취하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리고넥 목사님 있죠? 리고넥 목사님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우리 교회에 한번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40일 과정을 통해서 목표를 세워서 유익교회, 새들백 교회거든요. 새들백 교회는 부흥을 했죠. 리고넥 목사님이 코칭을 하고 40일 동안 우리 성도들의 체질을, 믿음의 체질을 변화시키자라고 해서 요 40일 동안에 믿음 프로젝트를 했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뭐였죠? 큐티를 하고 11조 드리고 큐티를 하고 11조 드리고 그다음에 주일 예배 참석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성도들을 변화시켰고 그렇게 해서 새들백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죠. 자, 그것을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코칭 세미나를 통해서 어떤 습관들을 해야 될까? 이렇게 지금 이제 우리 이 교수님, 석정명 교수님이 이것을 이제 미국에서 교회 목회를 하시면서 이것을 하고 박사학위 받은 다음에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연세가 있으세요. 은퇴를 하시고 이 코칭 세미나를 매년 하세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5번 목표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가? 자, 블란스의 시인이요 동화 작가인 장드리 퐁테는 인간은 무엇인가 목표에 불을 당겨주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존재이다. 여러분들이 저랑 했을 때 그림책 너무 어렵다고 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다 하셨잖아요. 다 하셨어요. 우리 권사님들, 나이 많은 권사님부터 젊은 우리 집사님들까지 그림책을 결국은 다 하셨어요. 마스터. 그것처럼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제가 계속 동기부여함으로써 결국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를 성취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목표 설정을 배제하지 말고 담대해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목표 성취를 위해서는 현재의 편향주의에 빠지지 말라. 현재 편향주의는 즉각 보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경향을 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세웠는데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이익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그것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한쪽으로. 이건 안 돼. 거봐, 내가 해보니까 안 되잖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현재 편향적이 아닌 미래 편향주의에 빠져야 목표를 설명했을 때. 앞으로 될 거야. 이걸 했으면 분명히 살 빠질 거야. 근데 현재 평양들은 이거 해도 안 되네. 거봐, 안 되잖아. 역시 난 안 돼. 이렇게 해서 평양적으로 아예 딱 선택을 하고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확증 평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미래 평양적으로 될 거야. 그래 해보자. 누군가는 됐대잖아. 그러니까 나도 해보면 될 거야. 라면서 그렇게 목표를 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또 드리고 싶은 거는 확증 평양을 하지 마라. 미리 내 스스로 성격상 이건 안 되잖아. 해보니까 안 되네 라고 아니라 또는 해보지도 않고 안 되네 라고 하지 마시고 미래 지향적으로 여러분들이 목표를 잡고 될 거야. 조금이라도 될 거야. 왜 이번에는 왜 안 됐지? 그거를 다시 점검하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서 그것을 다시 곱들여야 되시고 이렇게 하니까 됐네. 그런데 이번에는 효과가 10%밖에 안 됐네. 무엇이 잘못됐지? 이렇게 하면 더 될 거야. 그래서 20% 30%를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성공시켜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제가 영화나 소설 하나 소개해드리면 오만과 편견이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유명한 소설. 이 남녀의 관계 가운데 이제 내용에 대한 것인데요. 이 오만과 편견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이렇게 확증 평양하기가 너무 쉬운 존재구나. 내가 교만해서 미리부터 안 된다고 하거나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확증 평양을 하고 있구나. 또는 내가 갖고 있는 그 사고의 틀이 그 우물한 개구리인지도 모르고 편견을 갖고 판단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깨우치게 하는 좋은 소설과 영화인데요. 이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목적과 목표는 다르다. 목적은 관념적, 메모하지 않고 실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에요. 방향성과 지향성을 의미하지만 목표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기준이 있답니다. 이게 유영만의 청춘경향에서 유영만 작가가 이야기한 거라는 것이죠. 목표와 목적은 다르다. 자, 목표를 위해서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이제 포기할 때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역할 모델.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이나 인물들을 읽고 다시 한번 동기부여를 해라. 성경 말씀에 나오는 우리 성공한 인물들을 보면 되겠죠. 믿음의 선배들. 그 다음에 코치를 옆에 두어라. 치어 리더 역할. 그러니까 나를 응원해 줄 수 있는 가족들 또는 우리 함께할 동역자들 또는 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것이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까 그것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자제력을 배우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작은 목표들을 나누고 성취를 이야기하고 가장 성공한 사람은 심장이 멈추는 장애물을 경험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심장이 멈추는 장애물을 경험한 사람들이라 멋있는 말이네요. 그러니까 심장이 멈추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는다 이 얘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하기 바로 전에 어떻게 해요? 한 발짝 앞두고 거기서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 한 발짝만 더 내드리면 성공했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제 없이 이루는 일은 절대 없다. 자, 평신도 리더의 목표와 세량 전략을 작성해보자. 이제 표 나와요. 작성하는 거. 아래 평신도 리더는 개인의 건강증진 세 가지를 개발한다. 예배 참석 이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깊은 교제를 전도, 그 다음에 언제나 교회에 예배가 기다려지는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를 점검해보자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시가 이렇게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어요. 선도로서 예배에 참석하는 이유를 알도록 하자.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체적인 이유. 이렇게 구체적으로 전략을 짜라는 겁니다. 아셨죠? 꼭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리더과 건강 처방에서 세분화해서 이 앞에 이 표들을 추대로 이렇게 여러분들 거를 짜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메모를 하는 거, 이 툴대로, 이 틀대로 여러분들이 목표를 정하고 쓰고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자, 한 예를 들어볼까요? 저와 함께 해볼까요? 자, 제 1분기 목표는 여러분과 이 코칭에 대해서 강의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교재를 할지 고민을 했고,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저는 이 석정문 교수님의 책을 토대로 코칭 강의를 받았던 것을 다시 리마인드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자, 이것을 또한 구체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예전에 유튜브 했던 내용들을 다시 점검을 했고요. 그리고 누구누구가 할지 또 여러분들이 함께 할 사람들을 모았어요. 모았고요. 자, 이번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코칭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제 목표를 두었고요. 또한 두 번째 목표는 제 자신에 대해서 현재 제가 사역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코칭을 해보도록 노력을 제가 짜봤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목표를 세울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뭐냐? 즐거움으로 반드시 해오셔야 돼요. 단순히 의무감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포기하기가 되게 쉬워요. 즐거움으로.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이런 목표를 2년, 3년으로 잡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의무감도 있겠지만 즐겁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하는 것도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정말 감사했다라고 피드백들이 왔을 때 그것에 대한 기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하는 것이에요. 자, 목표는 또한 동기나 목적을 분명하게 세워야 돼요. 저는 우리 부평 중앙교회 여러분들을 리더로서 세우기 위해서 이 양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양적인 목표를 내가 10명 정도에게 양육하겠다 했지만 감사하게도 넘었어요. 그래서 한 30명 정도가 꾸준히 해왔고 그 다음에 필요성과 등등 관심을 갖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진정성 있게 했고 데이터 없이는 절대로 세우지 않았고 그 다음에 목표를 세울 때 개인의 목표와 일치하게 세웠고 그 다음에 양적 목표만 채울 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질적 목표가 향상되어 있는지를 피드백을 반드시 저희가
여러분들께 받음으로써 그것을 체크를 했고, 자, 그런 가운데서도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서 다음에는 무엇을 할지를 제가 계획을 짜갖고 했고, 반드시 가치 창출이 일어나게 했고요. 그 다음에 보상을, 인간적인 보상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했다고 해서 어떤 인간적인 큰 보상을 받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효력을 장기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목표를 세울 때 해야 할만 찾지 않고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찾았던 거죠. 저 이거 하지 않아도 됐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찾은 거죠. 자,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조각을 할 때 먼저 필요한 부분을 조각하지 않고 필요가 없는 부분을 먼저 조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표를 세울 때 그의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와 관련 있는 부분을 선택하고 목표와 관련 없는 것은 다음에 넘겨도 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찾아서 효과적으로 생산적으로 해야 된다. 선택과 집중이 그래서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요 뭐 즐거움을 한번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이영표 선수가 있죠. 이영표 선수가 어떤 기자한테 질문을 받았어요. 왜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축구를 잘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자신의 비결은 축구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이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즐기는 자. 이해되셨죠? 즐긴다는 건 뭐예요? 끊임없이 인내를 갖고 포기하지 않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이기게 되더라.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실패가 나를 포기하지 못하게 한다면 나는 결코 실패하지 않더라.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패가 나로 하여금 포기하게 하면 그때서야 그게 실패한 것이지,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실패했을 때 내가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결코 그것은 내가 실패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내와 끈기를 갖고 즐기면서 노력하는 자를 절대 이길 수 없다. 이 세 가지가 다 돼 있는 것이 최선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탑스타들 보면 요거 세 개를 한다는 거. 손흥민 역시 천재고 노력하는 자였고 축구를 즐기는 자였죠. 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들 한번 보시고, 이거 목표 설정 매우 중요해요.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들을 꼭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이 표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2023년 목표를 한번 설정을 한번 해보시죠. 그것을 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면 이 내용을 반드시 꼭 자세히 읽어봐서 내가 예배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하겠다고 하면 이렇게 미리 150편 말씀을 한 장씩 이렇게 읽고, 예배에 관련된 책을 읽고, 예배에 대한 소감이나 메모를 여러분들을 남겨놓고, 또 우리 물된 동산이 있으니까 이 물된 동산도 한번 기고를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코칭쌤의 탐험대가 한번 나눠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목표로 세웠으면 실행 전략, 매장 중심 키워드를 정다. 그냥 단순히 있는 걸로 그치지 않고 성경책 줄치기 한다. 키워드를 중심으로 5분간 묵상하고 1년에 2번을 읽는다. 예배에 관련된 교회 도서실 있죠?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없으면 한번 요청을 하시고, 그다음 책방에 친구의 도움을 갖고 한 권 있고 후반부 전반부 예배를 왜 드렸는지 생각하면서 있고 5가지의 느낀 점을 팀원들과 나눈다. 네, 두 번째, 기쁜 교제를 가지려면 예수님과 모르는 기쁜 이거 내용들, 전도하는 방법, 실행 전략을 어떻게 할지,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메모를 쭉 하시면서 실천을 하시고 그것을 여기다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